여자를 세우다니. 상여판에 여자를 세운단 말이오. 어느 종갓집 마당에 빈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신도 없이 치르는 장례였지요. 삭슬 아끼려는 어른의 말 한마디에 27 먹은 품팔이 여인이 그 관 아래로 어깨를 밀어 넣었습니다. 여인은 8배 전 도둑으로 몰려 시집에서 쫓겨난 뒤로 죽은 사람 곁에서 밥을 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제가 지금 누구의 관을 메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뜨거. 인공 모민 고구마인데. 댓글로 항인망 좋아하시면 한입 드릴게요. 옛날 옛적 충청도 회산고을 어귀에 상여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끄트머리, 개울 건너 언덕 밑이었지요. 초상이 나면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았습니다. 관을 짜고 상여를 꾸미고 종이로 꽃을 접어 다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상이 없는 날에는 아무도 그 앞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저 집 앞으로는 돌아가시게. 부정탄단에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그 집 문턱을 매일 넘는 사람이 하나 있었지요. 개금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해 개금의 나이 27이었습니다. 손등은 터져 갈라졌고 손톱 밑에는 늘 종이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잿빛 무명 저고리는 소매를 걷어 끈으로 묶었지요. 머리는 수건으로 감아 올려 이마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얼굴은 갸름한데 눈매가 서늘해서 웃는 걸 본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개금이 하는 일은 지화를 접는 일이었습니다. 지화란 상여에 다는 종이꽃을 말하지요. 흰 종이를 손바닥만하게 잘라 12겹을 포개고 가운데를 실로 묶어 한 장씩 펴는 것입니다. 한 송이에 손이 30번 갑니다. 상여 하나를 꾸미려면 100송이가 넘게 들었습니다. 개금아, 그 꽃 좀 봐라. 사람 손이 아니라 무슨 조화 같구나. 늙은 사꾼 하나가 혀를 찼습니다. 개금은 고개도 들지 않았지요. 손이 익어서 그렇습니다. 익기는 8배를 접었으면 진저리가 나야 정상이지. 진저리가 나도 접습니다. 접어야 밥이 나오니까요. 노인들이 껄껄 웃었습니다. 개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접다만 꽃잎을 펴서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훑어 세우고 다음 장을 집었지요. 그 집에서 개금을 부르는 이름은 그저 개금이었습니다. 성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묻는 사람도 없었지요. 상여집이란 데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죽은 사람 곁에 오는 자에게는 아무도 내력을 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금이 그 집에 붙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관하 명부에 개금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호적에도 없었지요. 그러니 이 고을에 개금이라는 여인은 살고 있으나 문서로 보자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없는 사람이 남의 상여를 꾸미며 8패를 살았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는 무슨 팔자를 타고났길래. 빨래터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들으니 시집에서 도둑질을 해서 쫓겨났다지 뭐야. 곱기는 곱더구먼. 저런 얼굴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됐누. 쉿. 애 듣네. 그 수군거림이 들리는 자리에 8살 먹은 사내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개금의 아들 차돌이었지요. 볕에 그을려 얼굴은 까맣고 눈만 크고 검었습니다. 기운 무명옷에 맨발이었습니다. 아이는 못 들은 척 대패밥을 쓸었습니다. 그러나 귀는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어머니,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불렀습니다. 왜? 도둑질이 뭐야? 개금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걸었지요. 남의 것을 몰래 가져가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런 적 없잖소. 없다. 그럼 됐소. 아이는 그 말만 하고 앞서 뛰어갔습니다. 개금이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지요. 그러나 아이가 돌아볼까 싶어 얼른 걸음을 옮겼습니다. 상여집 마당에서는 열흘에 한 번씩 삭슬 나눴습니다. 그날도 노인 넷이 멍석에 둘러앉아 엽전을 세고 있었지요. 두식이 셈을 맡았는데 눈이 침침해 자꾸 헛짚었습니다. 영감, 내 몫이 왜 이거밖에 안 돼요. 관을 셋 짰으면
넉냥은 받아야지. 자네가 언제 셋을 짰나. 둘 짜고 하나는 거들었지. 거든 것도 일이오. 손이 갔으면 삭시 붙어야지. 노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엽전 꾸러미가 멍석 위에서 이리저리 밀렸지요. 두식이 손바닥으로 멍석을 쳤습니다. 시끄럽다. 다시 세면 될 것을. 세기는 몇 번을 세오. 셀 때마다 다르니 탈이지.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대패밥을 쓸던 차돌이 빗자루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단냥이 아니라 넉냥 8돈이오. 노인들이 일제히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관세세 상연하면 16냥 8돈이오. 온 몫이 세세 반 몫이 하나니 온 몫은 넉냥 8돈이고 반 몫은 2냥 너 돈이오. 노인 하나가 엽전을 도로 쏟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세더니 입을 벌렸지요. 세상에, 맞네. 맞다니, 맞다니까. 한 돈도 안 틀리네. 멍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두식이 실눈을 뜨고 아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뻗어 아이의 더벅머리를 쓸어 주었지요. 네 이놈.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느냐? 배운 데 없소. 그럼 어디서 나느냐? 그냥 보면 아오. 노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글도 모르는 애가 어떻게 아누? 저 어미가 가르쳤나? 그 사람도 글은 모르네. 그거 참. 저 애가 서당에 앉았으면 큰일을 냈겠구먼. 그 말에 마당 끝에서 지화를 접던 개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요. 개금은 곧 다음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이웃 고을 부잣집에서 초상이 났습니다. 상여집이 통째로 불려갔습니다. 사흘 밤낮관을 짜고 상여를 꾸몄지요. 만장이 24폭이었고 지화가 300송이었습니다. 만장이란 죽은 이를 기리는 글을 적어 장대에 매다는 천을 말합니다. 그 집 아들이 벼슬을 했다 하여 온 고을 사람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저 상여 좀 보게. 꽃이 구름 같구먼. 아들이 벼슬을 했다지. 죽어서도 저리 대접을 받네. 구경꾼들이 목을 빼고 수군거렸습니다.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늙은 목수 두식이 지게를 지고 앞서 걸었지요. 등이 굽고 손이 큰 노인이었습니다. 눈이 침침해 늘 실눈을 뜨고 다녔습니다. 오늘 상여 참 좋더구나. 저만한 걸 내 평생 몇이나 짜 보겠느냐? 삭도 2배였지요. 그 집 아들이 어찌 벼슬을 했는지 아느냐? 제가 그런 걸 어찌합니까? 3년 전에 그 집 논이 죄팔렸다. 그해 겨울에 아들이 급제했지. 개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식이 지게를 고쳐지며 말했습니다. 제 자식 앞길을 남의 자식 눈물로 닦은 자리는 그 자식이 딛는 날 무너지는 법이니라. 논 판 게 무슨 남의 자식 눈물입니까? 논이 저 혼자 팔렸겠느냐? 그 논 붙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겠느냐? 개금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오래 서 있지는 않았지요. 영감님, 저는 남의 집셈은 모릅니다. 오늘 삭시나 셈해 주십시오. 두식이 허허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것만 알면 되지.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개금도 더 묻지 않았지요. 개금은 그것이 남의 집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 입에 넣을 것이 있느냐, 개금의 셈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상여집으로 돌아오니 밤이 깊었습니다. 차돌이 마당 멍석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지요. 개금이 아이를 안아 방으로 들였습니다. 아이가 눈을 반쯤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왔소. 그래 자거라. 오늘 삭 받았소? 받았다. 얼마요? 넉냥이다. 아이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4일 했으면 연냥요 노인목 때도 넉냥 8돈은 돼요. 개금이 아이의 등을 토닥이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건 또 어디서 배웠느냐? 배운 거 아니오. 그냥 아오. 그냥 어떻게 아느냐? 머릿속에 그려지오. 쌀섬처럼. 개금은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글자 한자를 모릅니다. 서당 근처에도 못 가봤지요. 그런데 셈은 어른보다 빨랐습니다. 상여집 노인들이 삭슬 나누다 다투면 마당 쓸던 아이가 지나가며 한마디 던져 그 다툼을 끝내곤 했습니다. 차라. 응.
개금이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달빛 아래 우리 아가, 아이의 숨이 고르게 늘어졌습니다. 고개 넘어 꽃피거든, 업고 넘자 우리 아가. 8배 동안 매일 밤 부른 노래였습니다. 어디서 배운 노래인지는 개금 자신도 몰랐습니다. 배운 기억이 없는데 입이 먼저 알고 있었지요. 어릴 적 누군가 이 노래를 불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금에게 3살 이전의 기억은 한 자락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개금은 아이의 발을 이불 속에 밀어넣고 제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헝겊에 쌓인 것이 하나 잡혔지요. 반으로 쪼개진 놀이개였습니다. 24해를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개금은 몰랐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사흘을 굶던 겨울에도 팔지 않았지요. 그때마다 개금은 헝겊을 도로 여미며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것까지 팔면 내가 나를 못 찾는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개금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손은 늘 그렇게 했습니다. 개금이 늘 남의 상여만 꾸미며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8배 전만 해도 개금은 이 고을 황씨 집 며느리였습니다. 황씨 집이라면 회산 바닥에서 손꼽히는 집이었지요. 논이 넓고 곳간이 셋이었습니다. 대문에서 안채까지 걸어 들어가는 데만 숨이 한 번 찼습니다. 그 집 둘째 아들 경원이 19 먹은 처녀를 데려온다 했을 때 온 동네가 뒤집혔습니다. 근본을 알 수 없는 아이라던데 종문서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됐다지. 그런 아이를 어떻게 안방에 들인 후 수군거림 속에서도 혼례는 치러졌습니다. 경원이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해 봄이었습니다. 각진 얼굴에 어깨가 넓은 사내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으나 한 번 정한 것은 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사람과 살겠습니다. 근본이 없어, 근본이. 근본이 밥을 먹여줍니까? 시어머니 안동댁이 입술을 얇게 다물었습니다. 광대가 높고 허리가 조금 굽은 노부인이었지요. 성미가 급해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는 법이 없었습니다.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다. 저 아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나서 줄 사람이 하나 없다는 소리다. 그 말은 그때 아무도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들어맞기까지 채 한 해가 걸리지 않을 줄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개금은 시집에서 일을 잘했습니다.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넣었습니다. 밤에는 제일 늦게 등을 껐지요. 그해 가을에는 곳간에 섬을 들이는 일까지 거들었습니다. 여자가 지게를 지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다들 말렸지만 개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이 놀면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그 집에서 개금에게 가장 다정했던 사람은 손이 동서였습니다. 나주댁은 개금을 볼 때마다 웃었습니다. 부엌에서 마주치면 손을 잡았지요. 동서, 손이 이게 뭔가 이 집에 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다 몸 상한 애 어머님 앞에서만 부지런하면 되는 게야. 형님도 참. 내 말이 우스운가 나는 17에 시집 와서 33세 홀로 됐네. 이 집에서 여자가 살아남는 법은 내가 좀 아네.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알아두게 이 집 곳간 열쇠는 내가 쥐고 있네. 무슨 일이 있거든 나한테 먼저 오게. 나주댁은 그렇게 말하며 개금의 어깨를 2번 두드렸습니다. 개금은 그 손이 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집에서 저를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 하나는 있구나 싶었지요. 그해 여름 우물가에서 등물을 하다가 나주댁이 물었습니다. 동서, 등에 그게 무언가. 점입니다. 점이 셋이 나란한데 참 별나기도 하네. 어릴 적부터 있었다 합니다. 저는 본 적도 없지요. 제 등을 누가 보나 남이나 보지. 나주댁이 웃으며 물을 끼얹어 주었습니다. 개금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여름은 개금이 시집에서 웃은 마지막 여름이었습니다. 그 집 곳간은 셋이었는데 본체 뒤에 있는 묵은 광을 별광이라 불렀습니다. 그 별광에는 이 집만의 법이 하나 있었지요. 들보의 지프로 꼰 새끼줄을 걸어둡니다. 섬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그 줄에 매듭을 하나씩 짓습니다. 해가 바뀌면 새 줄로 갈고 헌 줄은 태웁니다.
그러니 그 들보에 걸린 줄은 언제나 그의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왜 이렇게 합니까? 장부는 사람이 쓰는 것이고 매듭은 짐이 짓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사람 손은 속여도 짐진 어깨는 못 속인다는 뜻이다. 개금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해 가을 개금이 그 줄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지게로 22번을 날랐지요. 어깨가 벗겨져 저고리에 진물이 배던 가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에 사달이 났습니다. 곳간 섬이 비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장부와 실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청지기 봉출이 장부를 안고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마르고 등이 굽은 사내였는데 그날따라 눈을 잘못 맞췄습니다. 소인이 몇 번을 세었습니다. 섬이 빕니다. 넉섬이라니 그게 어디로 갔단 말이냐? 소인은 모릅니다. 소인은 그저 샘만 아랠 뿐입지요. 그때 손위 동서 나주대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둥근 얼굴에 눈꼬리가 처져 인상이 온화한 부인이었지요. 옥색 저고리에 자주 고름을 메고 있었습니다. 나주댁은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뜬 지 새해가 되던 해였지요. 어머니, 고정하십시오. 집안일이 밖으로 나가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집안일이니 더 큰일이지 집안 사람이 했다는 소리 아니냐? 그러게 말입니다. 곳간 문턱을 드나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주댁은 그 말만 하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름을 대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방 안의 눈이 하나씩 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개금이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그 광을 드나들었느냐? 어머니, 제가 그 광에 드나든 것은 섬을 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다. 말이 거기서 막혔습니다. 개금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광을 가장 많이 드나든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어깨가 벗겨지도록 날랐던 그 사실이 그 자리에서는 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친정에 사람을 보내 물어보시오. 저는 훔칠 데도 없고 보낼 데도 없습니다. 말해놓고 개금은 제 입을 후회했습니다. 친정이 없다는 말을 제 입으로 한 셈이었으니까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왔습니다. 경호는 문지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니오? 아닙니다. 그럼 누구요? 모릅니다. 모른다는 말로 어떻게 이 집을 설득하란 말이오? 서방님까지 제게 그리 물으십니까? 경원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지요. 개금은 그날 밤 남편의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8배 동안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개금은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썩 나가거라. 이 집에 내 자리는 없다. 어머니, 제 문서만 돌려주십시오. 문서라니. 혼인할 때 막힌 문서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제가 종이 아닌 것이 증명됩니다. 안동댁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개금은 마당에 선 채 기다렸지요. 문틈으로 보니 노부인이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손에 들고 한참을 내려다보더군요. 그러더니 그 종이를 도로 궤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없다 그런 것 없다. 어머니, 없다지 않느냐. 문이 닫혔습니다. 개금은 그 문 앞에 반나절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지요. 해가 기울 무렵 개금은 걸음을 돌렸습니다. 걷다가 문득 속이 울렁거려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굶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들어선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 겨울에 아이가 났습니다. 산파도 없는 움막이었지요. 개금은 제2로 탯줄을 끊었습니다. 아이를 씻길 물을 데울 불이 없어 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아이가 처주름을 터뜨렸을 때 개금이 한 말은 하나였습니다. 내 이름은 차돌이다. 돌처럼 단단히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 말고는 아이에게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개금은 젖동량을 다니며 겨울을 났습니다. 봄에는 남의 논에 들어가 김을 맺지요. 여름에는 삶을 삼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돌을 넘길 무렵 개울 건너 상여집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아무도 마다하지 않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8배가 흘렀습니다.
그 8배 동안 계금은 관아 문턱을 한 번도 넘지 않았습니다. 넘을 수가 없었지요. 계금이라는 이름은 이 고을 어느 문서에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봄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호구를 조사한다 하여 서리 하나가 명부를 들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집집이 식구를 적어 관에 내는 것을 호구단자라 하지요. 그 서리가 개울을 건너 상여집 마당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 사는 자를 다 대시오. 두식이 나가 굽신했습니다. 늙은이 넷의 사꾼 열어십시오. 이름을 대시오. 하나씩. 노인들이 이름을 댔습니다. 서리가 붓으로 짚어 가며 확인했지요. 그러다 마당 끝에서 지화를 접고 있는 여인 앞에서 붓이 멈췄습니다. 저 여자는, 계금입니다. 성은, 모릅니다. 나이는, 27이라 합디다. 서리가 명부를 앞뒤로 넘겼습니다. 한참을 넘기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고을 명부에 그런 이름이 없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8회를 여기 살았습니다. 살고 안 살고는 내가 알 바 아니오. 문서에 없으면 없는 것이오. 그때 아이 하나가 물지개를 지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돌이었습니다. 서리가 아이를 아래 위로 훑었습니다. 저 아이는 네 집 아이오. 저 사람 아들입니다. 서리가 다시 명부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없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 아이는 이 마을에서 났습니다. 난 것과 옳은 것은 다르오. 어미가 없는데 자식이 어떻게 오르겠소. 서리가 붓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없는 아이요. 물지개를 진 아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물이 출렁여 발등으로 흘렀지요. 아이는 물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어른들의 얼굴을 하나씩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계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 없는 아이요? 접담한 지화가 계금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흰 종이꽃이 마당 흙바닥에 굴렀습니다. 서리는 명부를 옆구리에 끼고 개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노인들이 그 뒤를 보며 혀를 찼지요. 마당 한가운데 아이 하나가 물지개를 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미는 무릎을 꿇고 앉아 흙 묻은 종이꽃을 주워 앞치마에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숨어 사는 것으로 되던 8배가 그날 아침에 끝났습니다. 그날 밤 상여집 마당에 멍석이 깔렸습니다. 노인들이 둘러앉았고 계금이 그 앞에 무릎을 세우고 앉았지요. 등잔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관아에 가 보려 합니다. 노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가서 무얼 하려고? 아이 이름을 올리려 합니다. 그게 되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가 보려는 것입지요. 노인 하나가 담뱃대를 털었습니다. 내 나이 66일세 이 바닥에서 별일을 다 봤네만 죽은 사람이 산 사람 만드는 건 못 봤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그렇다니 하는 소리지. 문서가 그렇다고 제가 죽었습니까? 이 사람아, 관아에서는 문서가 사람일세. 말이 잠시 끊겼습니다. 등잔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만 났지요. 그때 마당으로 사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개울 아래 사는 만복이라는 양인이었습니다. 관아의 소를 팔러 다니느라 문서에 밝은 사람이었지요. 밤에 무슨 일로 이리 모여 앉았소. 이 사람이 관아에 간다지 뭔가. 만복이 계금을 보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가시오? 아이 호적 때문입니다. 아이가 몇 살이오? 8입니다. 만복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8이면 늦었소. 진작 올렸어야지.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미 이름이 없어서요? 예, 만복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아는 대로만 말하리다. 호적에 없는 아이는 서당에 못 가오.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오. 15이 넘으면 군적에도 못 오르오. 노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군적에도 못 올라? 못 오르오. 관아에서 부역이든 삭실이든 사람을 쓸 때 명부에서 이름을 뽑았으니까. 이름이 없으면 뽑힐 자리가 없지요. 그러면 저 아이는 부역에 나갈 자리도 없고 삭실도 남의 이름을 빌려야 하오.
병들어도 관아에서 내리는 구휼 한 톨 못 받고 죽어도 관아에 죽었다는 말이 안 올라가오. 개금의 손끝이 저고리 끝을 쥐었습니다. 그럼 저 아이는 자라서도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말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오. 다만 아시고 가시란 말이오. 만복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덧붙였지요. 그리고 아이 이름을 올리려면 보증 설 사람이 둘 있어야 하오. 이 마을 양인으로 관례가 그러하오. 둘이나요? 둘이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요. 만복이 나가고 나서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만두게. 한참 만에 노인 하나가 말했습니다. 어찌 그만둡니까? 관아의 이름을 대면 어찌 되는지 아는가. 자네가 누구인지부터 캐물을 걸세. 캐물으면 됩니다. 그 말이 어디까지 가겠나. 8배 전일이 다시 나올 걸세. 그러면 그 집 귀에도 들어가겠지. 개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지요. 자네가 여기서 8배를 붙어 산 게 왜였나. 아무도 안 묻는 자리라 그런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제 손으로 걷어차겠다는 말일세. 개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요. 관아 문턱을 넘는 순간 개금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다시 적히게 됩니다. 그 이름이 적히면 8배 전 그 대문 안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어찌 되는지 개금은 겪어보았습니다. 노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두식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대패를 밀고 있었지요. 밤에도 대패질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감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무슨 말을 하랴? 말리시든지 부추기시든지 하셔야지요. 내가 말리면 안 갈 테냐? 아니요. 내가 부추기면 더 잘 갈 테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랴? 두식이 대패날을 손끝으로 훑었습니다. 나뭇밥이 한 겹 밀려 나왔지요. 관은 산 사람이 짜는 것이다. 예? 죽은 사람은 관을 못 짠다. 그래서 산 사람이 짜주는 것이지. 그야 그렇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면 여태 무엇을 짜고 있었느냐? 개금이 노인을 보았습니다. 두식은 여전히 대패만 밀고 있었지요. 그만 차라. 내일 일감 있다. 노인은 그 말만 하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개금이 삭시를 나가는 길에 서당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담이 낮은 서당이었지요. 안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담 밖에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차돌이었습니다. 아이는 담에 등을 붙이고 서서 고개만 담 안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지요. 소리를 따라가느라 입술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발끝이 저도 모르게 담 쪽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개금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는 어미가 온 줄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서 있다가 안에서 훈장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화들짝 놀라 담에서 떨어졌지요.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물지개를 치고 개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개금은 그 뒷모습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날 개금은 일감을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해가 진 뒤에 아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발을 씻고 와서 이불 밑으로 파고들었지요. 어머니, 왜? 서당 훈장이 무섭소? 개금이 바느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건 왜 묻느냐? 아까 소리를 지릅디다.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아이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나가다 들었소. 지나가다. 응. 개금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바늘을 놀리다가 물었지요. 차돌아, 응. 너 글 배우고 싶으냐? 아이가 한참 대답이 없었습니다. 개금이 고개를 돌려보니 아이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배우면 뭐가 좋소? 세만 것을 적어둘 수 있다. 나는 저거 두지 않아도 다 아오. 그러면 남이 못 믿는다. 왜요? 사람 말은 지나가면 없어지고 적어둔 것만 남는 법이다. 아이가 돌아 누웠습니다. 등이 어미 쪽을 향했지요. 그럼 어머니는 왜 안 적었소? 바늘이 개금의 손끝을 찔렀습니다. 피가 한 방울 맺혔지요. 개금은 그 손가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적을 줄을 몰라서 그랬다. 나도 모르오. 그러니 너는 배워야지.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잠든 척 숨을 고르게 쉬었지요. 그러나 개금은 알았습니다. 아이가 자지 않는다는 것을요. 등이 아주 조금씩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개금은 아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대패질 소리가 났습니다. 개금이 그 앞에 섰지요. 영감님, 말해라. 내일 관아에 갑니다. 두식이 대패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집에 가서 문서를 찾아오는 길도 있다. 있지요? 그 길이 빠르다. 압니다. 그런데 왜 관하냐? 개금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대문 앞에 다시는 못 섭니다. 못 서는 게 아니라 서기 쉬운 게지. 그것도 맞습니다. 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럼 관하로 가라. 영감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말해라. 관아 문서에 제 이름이 적히면 그 이름이 여기저기 돌겠지요. 돌겠지. 그 집에도 들어가겠지요. 들어가겠지. 그러면 저는 어찌 됩니까? 두식이 실눈을 뜨고 개금을 보았습니다. 그건 나도 모른다. 모르십니까?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나는 관이나 짜는 늙은이다. 개금이 웃었습니다. 8배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웃었습니다. 그러시겠지요. 이튿날 아침 개금은 저고리를 갈아입었습니다. 가진 것 중에 가장 성한 것이었지요. 머리를 다시 감아 올리고 손등의 종이물을 물에 불려 문질렀습니다. 그러고는 마루 끝에 앉아있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차돌아, 왜요? 따라 나서라. 어디 가오? 관아에 간다. 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 잡혀가오? 아니다. 그럼 왜 가오? 개금이 아이 앞에 앉아 옷깃을 여며 주었습니다. 내 이름을 적으러 간다. 내 이름은 차돌인데 그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고 관아가 아는 이름이 따로 있어야 한다. 관아가 알면 뭐가 좋소? 서당에 갈 수 있다. 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저고리에 2번 문지르고 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갑시다. 개울에는 아침 안개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자가 그 안개를 헤치고 걸어 나갔습니다. 상여집 노인들이 마당에 나와 그 뒷모습을 보았지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두식만이 대문 기둥에 손을 얹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관아 문은 컸습니다. 문지방이 무릎까지 올라왔지요. 개금이 그 문지방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아이의 손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개금이 그 손을 한 번 고쳐 쥐었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8배 동안 숨어 살던 사람이 제 발로 문서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 걸음은 되돌릴 수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송사를 하러 온 자, 새를 물러온 자, 그저 구경을 나온 자까지 섞여 있었지요. 개금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담벼락 그늘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들어와 해가 중천에 오도록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개금은 오래된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첫 봄이었습니다. 개금은 젖먹이를 등에 업고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논에도 가고 방앗간에도 갔지요. 어디를 가나 대답은 같았습니다. 애 업은 사람은 못 쓰네. 젖먹이러 왔다 갔다 하면 일이 되나. 다른 데 알아보시게. 그렇게 열흘을 돌다가 개울을 건넜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 상여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늙은이 하나가 관을 짜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손이 큰 노인이었지요. 대패를 미느라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일을 좀 얻으러 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겠느냐? 뭐든 합니다. 등에 업은 건 뭐냐? 아이입니다. 그제야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눈을 뜨고 여인을 아래 위로 보았지요. 애 업은 사람은 안 쓴다더냐? 예, 여긴 왜 왔느냐? 여기밖에 안 남아서 왔습니다. 노인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대패를 다시 밀며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나도 모른다. 50년을 관을 짰는데도 모른다. 노인이 대패밥을 손으로 쓸어 한쪽에 모았습니다. 제법 수북한 무더기가 되었지요. 여기 눕혀라. 예?
아이 말이다. 대패밥이 따뜻하다. 개금이 머뭇거렸습니다. 죽은 사람 짜는 나무의 부스러기였으니까요. 꺼리마냐? 아닙니다. 꺼리마면 다른 데 가라. 아닙니다. 개금이 아이를 내려 대패밥 위에 눕혔습니다. 아이가 몸을 뒤척이더니 이내 잠들었지요. 노인이 그것을 힐끗 보고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 곁에 오는 자는 사연을 안 묻는 법이다. 영감님, 내 사연도 안 묻는다. 대신 손은 볼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일을 얼마나 잘하나 본다는 소리다. 종이 접을 줄은 아느냐? 배우면 합니다. 그럼 앉아라. 그날 개금은 지와 접는 법을 배웠습니다. 첫날에 손이 2번 베었지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녁에 삭슬 셈해 주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일 또 오너라. 개금이 상여집에 붙은 것이 그날부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두식의 눈이 부쩍 나빠졌습니다. 대패는 손으로 밀면 되는데 장부는 그럴 수가 없었지요. 상여집에는 초상집마다 물목을 적어두는 장부가 있었습니다. 관강, 상여갑, 지와 몇 송이, 삭슬 누가 받았는지를 적고 그 아래 상주의 수결을 받는 것입니다. 물목이란 들어온 물건을 하나하나 적어둔 종이를 말하고 수결이란 문서 끝에 제 손으로 긋는 표를 말하지요. 요즘으로 치면 이름 대신 긋는 표입니다. 개금아, 이리 와 앉아라. 부르셨습니까? 내가 이 장부를 맡아라. 저는 그를 모릅니다. 안다. 그런데 어찌 장부를 맡습니까? 두식이 장부를 펴서 개금 앞에 밀었습니다. 글자는 못 읽어도 손은 읽을 수 있느니라. 손이라니요. 여기를 봐라. 이건 아랫말 박서방 수결이다. 노인이 손가락으로 종이의 한 자리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윗말 최서방 것이다. 무엇이 다르냐? 개금이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대답했지요. 이건 획이 뭉툭하고 이건 끝이 뾰족합니다. 또. 이건 아래로 내리긋고 이건 옆으로 눕혔습니다. 그것이 손이다. 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마다 손이 다르다. 100사람이면 100가지다. 글자는 배워야 알지만 손은 보면 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사람을 가릴 수 있습니까? 가릴 수 있다. 다만 하나 더 알아야 한다. 노인이 장부를 몇 장 넘겨 한 자리를 짚었습니다. 여기를 봐라. 무엇이 이상하냐? 개금이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먹이 번졌습니다. 왜 번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긁어냈기 때문이다. 긁어내다니요. 잘못 적으면 칼로 긁어 지우고 다시 쓴다. 그러면 종이 살이 일어난다. 일어난 자리에 먹을 얹으면 이렇게 번진다. 두식이 그 자리를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종이는 거짓말을 못한다. 사람이 고쳐도 종이는 고친 자리를 안고 있느니라. 영감님은 그걸 어찌 아십니까? 50년을 이 장부를 봤다. 초상집이 샘을 속이는 걸 한두 번 봤겠느냐? 개금이 웃었습니다. 저는 셈도 모르는데요. 샘은 내 아들이 하면 되고 손은 내가 보면 된다. 그날부터 상여집 물목 장부는 개금이 맡았습니다. 글자는 여전히 몰랐지요. 다만 종이를 받으면 아래쪽 수결부터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획이 어떻게 꺾이는지, 먹이 어디서 두꺼워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장부는 두식의 상자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8배치가 쌓였지요. 그 상자 맨 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때 개금은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 여자, 이리 오시오. 부르는 소리에 개금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해가 이미 기울고 있었지요. 마루 끝에 아전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돌이라는 자였습니다. 갓을 뒤로 젖혀쓰고 붓대로 명부를 툭툭 치고 있었지요. 무슨 일로 왔소? 아이 이름을 올리러 왔습니다. 아이 이름을. 몇 살이오? 8입니다. 명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8이 되도록 뭘 하고 이제 왔소?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소? 다들 사정이 있어서 이 마당에 오는 게지. 개금이 저고리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헝겊에 싼 엽전 꾸러미였지요. 8배 동안 접은 지와 값에서 1푼 2푼 떼어 모은 것이었습니다. 종이값이라도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명돌의 눈이 잠깐 그 꾸러미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걸 왜 가져오시오? 그저 수고하시라는 것입니다. 허, 참.
명돌이 헛기침을 하더니 꾸러미를 소매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붓을 들었지요. 그래, 아이 이름이 무엇이오? 차돌입니다. 아비는 개금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없어, 죽었소. 없다고만 적어 주십시오. 어허, 이 사람. 아비가 없으면 어미 밑으로 올리는 수밖에 없소. 그건 아시오. 압니다. 그럼 어미 이름을 대시오. 개금입니다. 성은 없습니다. 명돌의 붓이 멈췄습니다. 성이 없어. 모릅니다. 어디서 났소? 기억이 없습니다. 난리통에 팔렸다고만 들었습니다. 명돌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명부를 앞으로 당겨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개금, 개금이라. 이 고을 사람이 아니면 저쪽 고을 장적을 떼어봐야 하오. 장적이 무엇입니까? 고을마다 3년에 한 번씩 집집이 식구를 적어두는 문서요. 본디 이름이 옳은 고을 장적에서 이리로 옮겨 적어야 이 고을 사람이 되는 게지. 명돌이 아랫사람을 불러 무어라 일렀습니다. 한참 만에 서리 하나가 누런 종이 한 장을 들고 왔지요. 명돌이 그것을 받아 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명돌이 종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나이가 27이라 했소. 예, 난리통에 3살에 팔렸고. 그리 들었습니다. 명돌이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소매 안에서 아까 그 엽전 꾸러미를 도로 꺼내 마루에 놓았습니다. 가져가시오. 개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족하면 더 가져오겠습니다. 그게 아니오. 그럼 무엇입니까? 명돌이 그 누런 종이를 손끝으로 밀어 개금 앞으로 보냈습니다. 여기 개금이라는 이름이 있소. 나이도 맞고 팔려간 해도 맞소. 그럼 되었지 않습니까? 그 아래 한 줄이 더 적혀 있소. 뭐라 적혀 있습니까? 명돌이 붓대로 그 줄을 짚었습니다. 죽었다고 적혀 있소. 마당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문서가 그렇소. 제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건 보고 있소. 명돌이 갓을 고쳤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관하는 사람을 보고 일하지 않소. 문서를 보고 하지. 그러면 이 문서를 고쳐 주십시오. 고치려면 저쪽 고을에서 살아있다는 증언이 와야 하오. 그러자면 거기서 자네를 아는 사람이 나서야 하고. 그 고을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 안 되면 이 고을 양인 둘이 나서서 이 사람이 여기 8배를 살았다고 관해 대신 아뢰는 수는 있소. 그것도 증언은 증언이니. 그럼 어서 그 둘을 구해 오시오. 날이 죽은 사람은 자식을 못 올리오. 명돌이 마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개금이 그 자리에 무릎을 꺾고 앉았습니다. 마루 밑에 엽전 꾸러미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8배 동안 모은 돈이었지요. 그 돈이 오늘 처음으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벽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개금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담벼락 그늘에서 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됐어? 개금이 그 엽전 꾸러미를 주워 저고리에 넣었습니다. 아직이다. 안 됐다는 소리요? 아직이라 했다. 아이가 어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더 묻지 않고 앞장서서 문지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다고 개금이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개금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보증 설 사람 둘을 구하기 위해서였지요. 아이 이름을 올리려면 이 마을 양인 둘이 나서서 이 아이가 이 마을에서 났다는 것을 관아에 대신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장날 아침 장터는 사람으로 빽빽했습니다. 개금이 소금 파는 사내 앞에 섰습니다.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소금 사시게? 아닙니다. 청이 하나 있어 왔습니다. 말해 보시오. 제 아이 보증을 좀 서 주십시오. 관아에 이름을 올리는 일입니다. 사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기 뉘시오. 개울 건너 상여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상여집. 사내가 소금 대박을 도로 놓았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시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이름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나는 못하오. 어찌 못하십니까? 댁 손이 어디 손이요? 죽은 사람 만지는 손 아니요. 개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손이 적힌 종이가 우리 집 문서에 붙는다. 생각해 보시오. 나는 못하오. 개금은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옮기 전에서도 어물전에서도 나무장수 앞에서도 같은 말을 들었지요. 상여집이라고? 아이고, 나는 빼주시게. 마음은 안 된 내만 어쩌겠나. 한나절을 돌고 나니 해가 기울었습니다. 개금은 장터 끝 돌담에 등을 붙이고 섰습니다. 발바닥이 화끈거렸지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으니 물러선 것이지요. 개금이 걸음을 돌렸습니다. 장터를 나와 개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만복의 집은 개울 아래 세 번째 집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소여물을 쓰고 있던 만복이 고개를 들었지요. 이 저녁에 웬일이오? 청이 있어 왔습니다. 보증 말이오? 어찌 아셨습니까? 그날 밤에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소. 그러니 짐작이 가지. 만복이 염을 졌던 막대를 세워놓고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장터에 갔다 왔소. 갔다 왔습니다. 몇이나 서 주겠답디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그러실 줄 아셨으면서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말했으면 안 갔겠소.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말 안 했지. 만복이 담뱃대를 물었습니다. 한참을 뻐끔거리더니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셈이 밝다지요. 밝은 편입니다. 밝은 편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제일 밝다고들 합디다. 상여집 노인들이 삭 나눌 때 그 애가 끝을 낸다고. 그런 말이 돕니까? 돌지요. 이 좁은 데서 안 도는 말이 어디 있소. 만복이 담뱃대를 털었습니다. 내가 소를 판 지 20년이요. 사람 볼 줄은 좀 아오. 예, 그 아이가 이름 없이 늙으면 아까운 아이요. 개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설이다.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요. 대신 둘째는 내가 못 구해주오. 그건 대기 구하시오. 고맙습니다. 참말로 고맙습니다. 개금이 마당에 무릎을 꺾었습니다. 만복이 놀라 일어섰지요. 이 사람이 왜 이러오? 일어나시오. 8배 만에 처음입니다. 무엇이 처음이오? 제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이 8배 만에 처음입니다. 만복이 뭐라 대꾸를 못했습니다. 담뱃대만 두어 번 헛되이 빨았지요. 어서 일어나시오. 남 보면 흉하오. 그날 밤 개금은 상여집으로 돌아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섰을 뿐입니다. 절반이었지요. 그런데도 8배 만에 처음으로 앞이 조금 트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개금이 삭시를 나가고 없는 낮이었지요. 차돌이 물지개를 지고 서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담 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가 물지개를 담 밑에 내려놓았지요. 그러고는 담에 등을 붙이고 섰습니다. 소리를 따라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걔 누구냐? 담 위로 훈장의 얼굴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요. 걔 섞어라. 잘못했소. 무얼 잘못했느냐? 훔쳐들었소. 훈장이 담을 돌아 나왔습니다. 수염이 희끗한 노인이었지요. 아이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여기 서 있은 지 며칠 되었느냐? 열흘쯤 되었소. 열흘이나 서 있었단 말이냐? 물 기르러 오는 길에만 섰소. 훈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 무얼 들었느냐? 글은 못 알아듣소. 그럼 무얼 들었느냐? 셈하는 것만 들었소. 훈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셈을 들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물어보시오. 한 섬이 10마리고 한 마리 10되다. 지금 6섬 8마리 있는데 이것을 넷이 고루 나누면 하나에 얼마씩이냐? 담 안에서 글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아이들이 문틈으로 몰려나와 목을 뺐지요. 차돌이 잠깐 눈을 굴렸습니다. 그러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섬 7마리요. 훈장이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2번 꼽더니 3번째는 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보아라. 한 섬 7마리오 대로 고치면 100일은 되고. 서당 안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맞습니까, 훈장님?
나는 못 풀었는데. 저 애 몇 살이래. 훈장이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놈, 글은 모른다면서 셈은 어디서 배웠느냐. 배운 데 없소. 없다니. 머릿속에 쌀섬이 그려지오. 그걸 넷으로 밀면 돼요. 훈장이 한참을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짚고 일어섰지요. 내 어미가 뉘시냐. 개울 건너 상여집에 있소. 가서 어미를 불러오너라. 내 할 말이 있다. 그날 저녁 계금이 서당에 불려갔습니다. 훈장이 방으로 들이고 자리를 권했습니다. 내가 이 서당을 30년 했소. 저만한 아이는 두 번째 보. 황송합니다. 황송할 것 없소. 내 말은 저 아이를 여기 앉히겠다는 것이요. 계금의 손이 저고리를 쥐었습니다. 삭슬 낼 형편이 못 됩니다. 삭은 안 받겠소. 저런 아이는 삭 받고 가르치는 게 아니오. 훈장님, 다만 하나 물읍시다. 훈장이 붓을 들어 종이를 폈습니다. 아이 이름을 적어야 하니 호적을 대시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호적이 호적이 왜 그러오? 없습니다. 훈장의 붓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없다니. 호적이 없는 아이가 어디 있소? 제 사정이 그리 되었습니다. 어미가 없으면 아비 쪽으로라도. 아비도 없습니다. 훈장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래 말이 없었지요. 그러더니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앉히면 관아에서 물으러 오. 알고 있습니다. 서당에 명부를 내야 하고 그 명부는 관아로 가오. 없는 아이를 적어보내면 내가 문서를 속인 것이 되오. 압니다. 나는 그럴 수 없소. 압니다. 훈장이 계금을 보았습니다. 왜 자꾸 안다고만 하시오. 알아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알게 되어서 그럽니다. 훈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계금이 문을 열어보니 차돌이 마루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 안 들었소. 들었구나. 안 들었다니까. 아이가 마당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계금이 그 뒤를 따라 나갔지요. 아이는 대문 밖 감나무 밑에 서서 어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해라. 내가 못 들어가는 게 나 때문이요, 어머니 때문이요. 계금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미 때문이다. 그럼 됐소. 뭐가 되었느냐? 내가 못나서 그런 건 아니잖소. 아이는 그 말을 하고 앞서 걸었습니다. 계금이 그 자리에 서서 아이의 등을 보았지요. 8살 등이 그렇게 커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계금은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상여집 노인 하나가 지나가는 말을 했습니다. 절에 한번 가보시게. 절에는 왜요? 내 젊었을 적에 들었네만 관아 호적이 안 되면 절에서 문서를 써 주는 수가 있다더군. 절이 무슨 힘으로 그런 걸 씁니까? 절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절에 맡긴 아이는 절이 거둔 것으로 치니까 그렇지. 그런 것이 정말 있습니까? 있고 말고 내 아는 사람 조카가 그리해서 절에 들어갔네. 이튿날 계금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고개를 둘 넘어야 하는 절이었습니다. 새벽에 떠났는데 해가 중천에 올라서야 일주문이 보였지요. 계금은 마당을 쓸고 있는 젊은 중에게 물었습니다. 어른 스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소? 아이 일로 왔습니다. 젊은 중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요사체 쪽을 가리켰습니다. 법인이라는 노승이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맑고 등이 곧은 노인이었지요. 계금이 마당에 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먼 길을 오셨소이다. 앉으시게. 서서 아뢰겠습니다. 앉으시래도 다리가 떨리는 사람 말은 귀에 잘 안 들어오는 법이 옳시다. 계금이 툇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절에서 아이를 거두어 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두지요. 갈 데 없는 아이는 늘 거둡니다. 거두시면 문서를 써 주십니까? 법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탁이라 하지요. 아무개를 이 절에 맡겼다. 그것을 적어두는 것이 옳시다. 그 문서가 관아에서 통합니까? 통하는 데도 있고 안 통하는 데도 있소이다. 다만 아이가 절의 메인 몸이 되니 서당에 앉히는 데는 쓸 수 있지요. 계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써 주십시오. 오늘 써 주십시오. 어허, 급하시오. 급합니다. 8배가 급합니다. 법인이 잠시 계금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안으로 들어가 종이와 벼루를 들고 나왔지요. 아이 이름이 무엇이오? 차돌입니다. 나이는? 8입니다. 태어난 곳은? 회산 고을 개울 아래입니다.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계금은 그 붓끝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글자는 모르지만 제 아이의 무엇인가가 저 종이에 앉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요. 8배 만에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이 종이에 적히고 있었습니다. 붓이 반쯤 내려가다 멈췄습니다. 어미 이름을 대시오. 계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미 이름도 적습니까? 적지요. 누가 맡겼는지를 적어야 기탁이 되는 것이 옳시다. 아이 혼자 산에서 낳겠소이까. 아이 이름만 적으면 안 되겠습니까? 법인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맡긴 사람이 없는 문서는 문서가 아니올시다. 스님, 무슨 사정인지는 묻지 않겠소이다. 다만 이름 없이는 못 씁니다. 계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문서는 절에서 관하로 갑니다. 관하에서 이름을 뒤지면 저쪽 고을 종이가 딸려 나옵니다. 그 종이에는 죽었다고 적혀 있지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스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시오. 맡긴 사람 자리에 죽은 사람 이름을 적으면 어찌 됩니까? 법인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찌 아이를 맡기오? 그러면 그 자리를 비우면 어찌 됩니까? 비우면 저리 주운 아이가 되지요. 주운 아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주운 아이는 어미가 없는 것으로 칩니다. 산바람이 마당에 낙엽을 굴렸습니다. 계금이 오래 말이 없었지요. 그러면 그리해 주십시오. 무어라 하셨소이까. 어미 자리를 비워 주십시오. 법인이 붓을 든 채 계금을 보았습니다. 그 뜻을 아시고 하는 말씀이요? 압니다. 이 아이는 평생 어미가 없는 아이로 문서에 남소이다. 대신 아이는 남지 않습니까? 부인이 없어지지요. 저는 이미 없는 사람입니다. 법인이 붓을 벼루에 걸쳤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쓰지 않겠소이다. 스님, 내려가서 사흘만 더 생각해 보시오. 사흘 뒤에도 그 말씀이면 그때 쓰지요. 사흘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흘이 소용없는 사람은 열흘도 소용없소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마음이 도는 사람도 보았소. 계금은 빈손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큰 집터 하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목재가 산더미로 쌓여 있고 목수와 인부가 20-남은 명이었지요. 기와가 마당에 층층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안악 둘이 그 앞에서 걸음을 늦추더군요. 저 집 다 지으면 몇 칸이래? 28칸이라던가. 혼자 살 집을 뭐 하러 저리 크게 짓누. 계금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네 집인지 알 것도 없었지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상여집에 돌아오니 마당이 부산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나. 큰 일감이 들어왔네. 큰 일감이라니요. 한 대감댁일세. 종가 말이야. 계금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댁에 초상이 났습니까? 초상이 나긴 났는데 좀 별나네. 두식이 마루에서 자를 대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시신이 없는 장례다. 시신이 없다니요. 난리통에 이른 외손이 있었다는구나. 20몇 해를 못 찾았다지. 이제 죽은 것으로 치고 장례를 지낸다더라. 시신도 없이 관을 짭니까? 짜지 관에 유품을 넣고 묻는 것이다. 그런 장례가 있습니까? 있다. 헛장례라 한다. 계금이 마루에 앉아 집신끈을 풀었습니다. 어느 편이 더 서럽겠습니까? 시신을 묻는 편입니까? 빈관을 묻는 편입니까? 그거야 묻는 사람이 알지. 두식이 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지화가 200송이다. 오늘부터 붙어라. 그날부터 계금은 그 관에 달 지화를 접었습니다. 관은 두식이 짰습니다. 계금은 그 옆에서 종이를 잘랐지요. 꽃이 한 송이씩 쌓이고 관은 하루가 다르게 모양을 갖췄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계금이 다 짠 관 앞에 앉아 지화를 하나씩 얹었습니다. 빈 관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없었지요. 계금은 그 관 안을 잠깐 들여다보다가 뚜껑을 덮었습니다.
손끝으로 나뭇결을 한 번 쓸었습니다. 잘 가시오 누구신지는 모르오만. 옆에서 대패를 밀던 두식이 힐끗 보았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10월 초하루에 있었습니다. 종가 마당은 넓었습니다. 만장이 20폭 넘게 섰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마당에 가득했지요. 상여집에서도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여를 맬 인부가 모자랐습니다. 2 사람이 모자랍니다. 종가 쪽 어른 하나가 마당을 둘러보다가 손을 저었습니다. 상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릴 것 없다.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아무나 세워라. 여자밖에 없습니다. 여자를 세우다니. 상여판에 여자를 세운단 말이오. 문중 사람 하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상언이 짜증을 냈지요. 빈관이요. 사람을 더 사면 삭시 또 나가는데 그걸 어찌 대란 말이오. 상여채는 남정네가 잡고 관은 뒤에서 받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계금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관을 어깨로 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2 손으로 받쳐 옮기는 자리였습니다. 계금이 관 밑으로 손을 밀어 넣었지요. 제가 사흘 동안 꽃을 붙인 관이었습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늙은 여자 하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백발의 눈이 침침한 노파였습니다. 종가에서 50년을 산 유모 점례였지요. 점례는 관을 바치고 지나가는 여인의 얼굴을 보다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버렸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혼잣말이었습니다. 점례가 눈을 비볐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얼굴이 뿐이었지요. 24해 전에 헤어진 3살배기 얼굴을 무슨 수로 알아보겠습니까? 점례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달빛 아래 우리 아가. 늙은이가 늙은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을 바치고 가던 여인의 입에서 빗소절이 새어나왔습니다. 고개 넘어 꽃피거든. 업고 넘자 우리 아가. 점례의 손에서 흰 수건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라 했소? 여인은 이미 몇 걸음 앞으로 가 있었습니다. 점례가 그 뒤를 쫓으려는데 상여꾼들이 앞을 막았지요. 노파가 사람들 틈에서 목을 뺐습니다. 걔 서시오 방금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소? 행렬 소리에 묻혀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행렬이 대문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계금이 받치고 있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사흘을 밤새워 꽃을 붙이느라 잠을 못 잔 탓이었지요. 어깨가 꺾이면서 관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어이쿠. 옆에서 손 하나가 불쑥 들어와 관을 받쳤습니다. 문상을 온 사내였습니다. 남색 도포에 갓을 쓴 어깨가 넓고 얼굴이 각진 사람이었지요. 그 손이 관을 밀어 올려 균형을 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소? 송구합니다. 사내가 여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눈이 한 번 흔들렸지요. 그러나 사내는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죽은 사람일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8배 동안 그 여자를 죽은 것으로 정리해 두고 살았습니다. 조심하시오. 예. 사내는 손을 떼고 물러섰습니다. 행렬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관은 산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빈관이 구덩이 앞에 놓였습니다. 종가 어른 한 주가 지팡이를 짚고 그 앞에 섰지요. 흰 수염에 눈이 형형한 노인이었습니다. 젊어 벼슬을 지내고 물러난 어른이라 하여 사람들은 그를 대감이라 불렀습니다. 유품을 넣으시지요. 옆에서 사람이 아뢰었습니다. 한 주가 품에서 헝겊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반으로 쪼개진 놀이개가 들어 있었지요. 노인이 그것을 관 위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대감마님, 한 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놀이개를 든 손이 관 위에서 한참을 머물렀지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대감마님, 시각이 지납니다. 노인이 손을 거두었습니다. 놀이개를 도로 헝겊에 싸서 품에 넣었지요. 넣지 않겠다. 예. 넣지 않겠다 하지 않았느냐. 한 주가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습니다.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묻지 못했지요. 그날 아침 유모가 노인의 방에 들어와
무어라 아뢰었다는 말이 뒤에 돌았습니다. 상여를 바치던 여인이 그 자장가 빗소절을 받아 불렀다는 말이었지요. 노인은 그 자리에서 유모를 꾸짖어 물렸다 합니다. 죽은 아이를 2번 죽이지 말라고요. 그러고도 노인의 손은 관 위에서 멈췄습니다. 빈 관이 그대로 흙에 덮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상여 집 사람들이 물목을 받으러 갔습니다. 부조로 들어온 물건을 적은 종이를 받아 오는 것입니다. 개금이 그 자리에 갔지요. 이 집 곳간 살림은 손이 며느리가 맡은 지 오래였습니다. 물목에 수결을 치는 것도 그 손이었지요. 마루 앞에서 부인 하나가 붓을 들고 물목에 이름을 적고 있었습니다. 옥색 저고리에 자주 고름을 맨 부인이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눈꼬리가 처져 인상이 온화했지요. 황씨 집에서 보낸 것은 여기까지요. 부인이 종이 아래쪽에 수결을 쳤습니다. 붓이 3번 꺾이고 1번 눌렸지요. 그러고는 그 종이를 마루 끝으로 밀었습니다. 개금이 2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부인은 삭실꾼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다음 사람에게 무어라 이르고 있었지요. 개금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종이의 끝만 보고 물러났습니다. 8회 전 장부를 고친 손과 그 고친 자리를 끝내 짚어낼 손이 같은 종이를 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여 집으로 돌아온 개금은 그 물목을 물목장부에 철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초상집에서 받아온 종이는 날짜 순으로 철의 2식의 상자에 넣습니다. 개금은 종이를 넘겨 아래쪽 수결을 1번 들여다보았지요. 3번 꺾이고 1번 눌린 획이었습니다. 버릇대로 본 것뿐이었습니다. 개금은 그 종이를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한편 그 무렵 황씨 집 안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봉청지기. 예, 마님. 장례마당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유모 할멈이 상여꾼을 붙들고 노래가 어쩌고 하더라는군 사람들이 우스개로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네. 봉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여집 사람들 중에 여자가 있던가. 그야 있겠지요. 지화 접는 건 여자가 하니까요. 가서 보고 오게. 무엇을 보고 옵니까? 누가 있나 보고 오라는 말일세. 봉출이 이튿날 개울을 건넜습니다. 상여집 담 밖에서 한나절을 서성였지요. 마당에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관을 옮기고 종이를 자르고 삭슬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늙은이 하나가 마당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개금아, 이 못 좀 잡아라. 예, 봉출의 몸이 굳었습니다. 여인 하나가 마루에서 내려와 관 쪽으로 갔습니다. 봉출은 담 그늘에서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고개를 돌렸지요. 본 적이 없는 얼굴이라고 저 자신에게 우겼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우길 수가 없었습니다. 개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봉출이 담에서 물러나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개울을 건넜지요. 그날 저녁 안채였습니다. 어떻던가. 마님, 말을 하게. 여자가 하나 있는데요. 봉출이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 소매를 잡았지요. 있는데 이름이 무엇인가? 개금이라 합니다. 나주대기 붓을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봉출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지요. 나주댁은 그 떨림을 오래 보았습니다. 자네, 왜 떠는가? 떨지 않습니다. 떨고 있네. 추워서 그렇습니다. 10월에 춥다니. 봉출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서 쉬게. 봉출이 물러났습니다. 나주댁은 그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건넌방에서는 늙은 시어머니가 손가락을 꼽고 있었습니다. 장례 마당에서 본 것이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삭실꾼 여인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서 있던 사내 아이 하나가 있었지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안동댁이 손가락을 다시 꼽았습니다. 며느리를 내친 것이 8해 전 가을입니다. 그해 겨울이면 9달이 됩니다. 그럴 리가. 노부인이 손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뒤에 다시 꼽았습니다. 셈은 2번 해도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개금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 옆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새벽이 되곤 했지요.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자는 줄 알았던 아이가 몸을 돌려 물었습니다. 어머니, 절에 또 가오? 자거라. 그 종이에 뭘 적는다고 했소? 내 이름을 적는다. 내 이름만 적소? 개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둠 속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름도 적어야 하는 거 아니오? 어른들 일이다. 어머니 이름 안 적으면 어머니가 없는 사람 되는 거요? 개금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눈이 보였습니다. 그건 또 어디서 들었느냐? 안 들었소. 그냥 그런 것 같아서 물었소. 자라. 어머니, 자라 했다. 아이가 돌아 누웠습니다. 개금은 그 밤을 꼬박 앉아서 세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개금은 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게를 지고 삭시를 나갔지요. 아이 이름을 종이에 올리는 일은 그날부터 미뤄졌습니다. 미룬 것이지 그만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상여집에 일감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초상이라는 것이 원래 몰릴 때가 있고 뜸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부르는 데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아랫말 김노인이 지난주에 갔다는데 우리를 안 불렀어. 그 집은 읍내 상여집에 맡겼다더군. 읍내는 값이 배가 넘는데 뭐 타러. 노인들이 마당에 모여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두식이 대패를 놓고 물었습니다. 누가 손을 썼구나. 누가요? 그야 나도 모르지. 보름째 되던 날 만복이 상여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대문 밖에 서서 개금을 불렀지요. 잠깐 나오시오. 개금이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 보증 말이오. 예, 내가 못 서겠소. 개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찌 그러십니까? 어제 우리 집에 사람이 왔소. 누가요? 황시댁 청직이라 합디다. 개금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사람이 내 소값 받을 것을 들먹입디다. 작년에 그 댁에 소 2마리를 넣었는데 아직 값을 다 못 받았소. 그것이 보증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게 말이오. 상관없는 이야기만 한참 하다 갔소. 소값 이야기하고 우리 아들 혼사 이야기하고 만복이 담뱃대를 물었다 뗐습니다. 그러고 나가면서 한마디 하더이다. 요새 상여집 일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다던데 몸 조심하라고. 그것뿐입니까? 그것뿐이요. 그런데 그것이면 다 한 말 아니요. 개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딸린 식구가 있소. 미안하오. 만복이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덧붙였지요. 그 아이는 아까운 아이요. 내 그 말은 거짓으로 한 것이 아니요. 압니다. 정말 미안하오. 만복이 개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개금은 대문 밖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두식에게도 사람이 왔습니다. 읍내 상여집에서 나온 자였습니다. 마루에 앉아 숭늉을 얻어마시며 한참을 웃다가 나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지요. 영감, 요새 일감이 없지요. 없네. 이 바닥이 좁아서 그렇소. 소문이 한 번 나면 손을 못 쓰오. 무슨 소문인가? 도둑질에서 쫓겨난 여자가 상여집에 붙어 있다더라. 그런 소문이요. 두식이 대패를 밀던 손을 멈췄습니다. 상갓집이 어디 보통 집이요. 부정 타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자리 아니요. 사람 하나 때문에 이 집이 문을 닫으면 저 늙은이들은 어디로 가오. 말 다 했나? 나는 좋은 뜻으로 하는 소리요. 좋은 뜻이면 여기서 말고 자네 집에서 하게. 두식이 대패를 도로 밀었습니다. 내 집 마당에서 내 사람 흉보는 소리는 안 듣네 가게. 사내가 머쓱해져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일감은 그 뒤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짓달이 되자 상여집 사람들이 굶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하나가 조카를 따라 읍내로 갔습니다. 또 하나는 딸내로 갔지요. 마당에 남은 사람이 셋이 되었습니다. 개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나가 남의 논에 언볕단을 주워오고 낮에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 관을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포졸 둘이 개울을 건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개금이라는 여자가 어느 것이냐. 두식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고발이 들어왔다. 무슨 고발이오? 죽은 사람 행세를 한 죄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개금이 마루에서 내려섰습니다. 제가 개금입니다. 관아 명부에 없는 이름으로 8배를 살았고 저쪽 고을 호적에는 죽은 것으로 올라있다. 맞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세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관아에서 아뢰어라. 포졸이 오라를 꺼냈습니다. 두식이 그 앞을 다시 막았지요. 여보시오, 이 사람이 무슨 행세를 했다는 말이오? 그저 산 것뿐이오. 산 것이 죄가 아니라 죽은 것으로 옳은 문서를 두고 산 것이 죄다. 그런 법이 어디 있소? 법은 내가 만들지 않았다. 포졸 하나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게다가 이런 것도 나왔다. 절에서 기탁 문서를 쓰려다 만 것이 있는데 어미 자리를 비워달라 청했다더구나. 개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어미 자리를 비우라 한 것은 제가 죽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는 소리 아니냐. 스님께서 그리 아뢰셨습니까? 스님이 아른 것이 아니라 관아에서 절 문서를 훑다 나온 것이다. 개금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겠습니다. 개금아, 영감님, 관을 마저 닦아 주십시오. 그거 아직 덜 닦았습니다. 오라가 손목에 걸렸습니다. 그 무렵 황씨 집 안채에서는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형님, 그 일은 잘 마무리되었소. 방에는 상언이 앉아 있었습니다. 종가 쪽 어른이었지요. 고발까지 갈 일이었소. 그럼 그냥 두겠습니까? 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오.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하나만 아십시오. 나주대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여자가 살아있다고 하면 형님 댁 분재는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합니다. 상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형님은 형님대로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어찌하자는 말이오. 관아에서 판결이 나면 그만입니다. 무슨 판결 말이오. 나주대기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판결이 나면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죽은 자의 헛소리가 됩니다. 상언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다고 우기면 우길수록 죄가 무거워지지요. 그러니 저 사람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안 됩니다. 독하시오. 독한 것이 아니라 샘이 밝은 것입니다. 나주대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섣달이 되었습니다. 개금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출두하라는 기별만 왔지요. 죄가 무거우면 잡아 가두고 아니면 문서를 갖춰 나오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개금은 사흘 뒤 아침에 관아로 나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흘 사이에 두식이 몸져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곧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밤숨이 가빠지더군요. 개금이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개금아, 예, 영감님. 내가 짜둔 것이 하나 있다. 무엇입니까? 광해에 가 보아라. 개금이 등잔을 들고 광으로 갔습니다. 광 안에 관이 하나 놓여 있었지요. 나뭇결이 곱고 못자리가 반듯한 관이었습니다. 50년을 관을 짠 사람이 제 손으로 마지막에 짠 것이었습니다. 개금이 돌아와 앉았습니다. 영감님, 그건 아직 쓸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쓴다. 그 언젠가가 오늘은 아닙니다. 두식이 웃었습니다. 웃다가 기침을 했지요. 내가 50년을 남의 관을 짰다. 예, 내 관은 내가 짜야 셈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셈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 내가 만들었다. 노인이 손을 더듬어 머리맡을 짚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지요. 8배치 물목 장부가 든 상자였습니다. 두식이 그 상자를 개금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라. 영감님, 이건 이 집 것입니다. 이 집에서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저는 그를 모릅니다. 손은 읽지 않느냐? 개금이 상자에 손을 얹었습니다. 관은 산 사람이 짜는 것이다. 그 말씀 또 하십니까? 들을 때마다 새로 들으니 또 하지. 노인의 숨이 가늘어졌습니다.
내일 관아에 가거든. 문지방을 넘을 때 오른발부터 넘어라.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 뜻도 없다. 그냥 늙은이가 해보는 소리다. 두식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뜨지 않았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개금이 그 손을 한참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어나 광으로 갔지요. 노인이 짜 둔 관을 혼자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흰 종이를 잘랐습니다. 한 송이에 손이 30번 갑니다. 8회 동안 남의 관에만 붙이던 꽃이었지요. 개금은 그 꽃을 하나씩 접어 노인의 관에 얹었습니다. 손이 떨려 꽃잎이 자꾸 접히지 않았습니다. 영감님, 제가 이걸 접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잘 가십시오. 날이 밝았습니다. 마당으로 포졸들이 들어왔습니다. 관아에서 기다려도 나오지 않으니 잡으러 온 것이었지요. 나오너라. 장례가 아직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다. 하루만 주십시오. 하루도 못 준다. 개금이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관 모서리에 한 번 대었지요. 그러고는 일어섰습니다. 차돌아, 마루 밑에서 아이가 나왔습니다. 영감님 관에 꽃이 절반밖에 안 붙었다. 내가 붙이겠소. 내가 접을 줄 아느냐? 보고 배웠소. 그럼 부탁한다. 포졸이 오라를 당겼습니다. 개금이 마당을 걸어 나갔지요.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루에 앉아 흰 종이를 집었습니다. 한 송이에 손이 30번 가는 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인은 이름도 없이 옥에 갇혔고 8배를 붙어 살던 자리를 잃었으며 하나뿐인 편마저 땅에 묻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자리에서 여인에게 남은 것은 죽은 노인이 남기고 간 낡은 나무 상자 하나뿐이었지요. 그런데 그 상자 맨 밑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여인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옥은 관아 뒤편에 있었습니다. 돌담을 둘러 세우고 통나무로 문사를 짠 방이 셋이었지요. 섣달 옥은 사람 있을 때가 못 되었습니다. 바닥에 깐 짚이 얼어 서걱거렸습니다. 개금은 그 안에서 사흘을 앉아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문 밖에서 옥리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어이, 저 애 좀 어떻게 해봐라. 아침부터 저러고 섰습니다. 내쫓아도 또 오니 어쩌겠나. 문살 너머로 아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차돌이었습니다. 나무 상자를 두 팔로 안고 그 위에 헝겊구러미를 하나 얹고 있었지요. 맨발에 집신 하나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차돌아, 아이가 문살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누가 데려다 줬느냐? 혼자 왔소. 개울은 어찌 건넜느냐? 얼었소 걸어서 왔소. 개금이 문살을 붙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얘졌지요. 상여집 어른들은 나 여기 온 거 아우 저녁에 데리러 온다 했소. 아이가 헝겊구러미를 문살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주먹밥 2덩이가 들어 있었지요. 이건 내가 먹어라. 나는 먹었소. 거짓말 말아라. 안 했소. 차돌아, 아이가 문살을 붙들고 어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안 드셨잖소. 개금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안 드셨고 그제도 안 드셨소. 여기 사람이 그럽디다. 그런 걸 왜 물어보고 다니느냐? 안 물어봤소. 그냥 들었소. 아이가 상자를 들어 문살 아래로 밀었습니다. 상자가 문살에 걸려 잘 들어가지 않았지요. 아이가 모서리를 이리저리 돌려 겨우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도 가져왔소. 이건 왜 가져왔느냐? 영감님이 어머니 주신 거 아니오. 여기서 이걸 봐서 무엇하겠느냐? 어머니가 심심하실까봐 그랬소. 개금이 웃으려다 실패했습니다. 장례는 다 치렀소. 뭐라고? 영감님 장례 말이오 꽃다 붙였소. 노인들이 메고 나갔소. 내가 붙였느냐? 절반은 어머니가 붙였고 절반은 내가 붙였소. 잘했다. 그런데 내 꽃은 삐뚤어졌소. 삐뚤어져도 된다. 안 돼요. 영감님은 반듯한 걸 좋아하셨소. 개금이 문살 사이로 손을 내밀어 아이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얼음장 같았지요. 가라해지기 전에 건너야 한다. 내일 또 오겠소. 오지 마라. 올 것이오. 아이가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돌아보더니 다시 몇 걸음 가다가 또 돌아보았습니다. 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개금은 주먹밥을 한 덩이 먹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집 밑에 묻어두었지요. 그리고 상자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뚜껑을 열자 종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8배치 물목 장부였습니다. 개금은 한 장씩 넘겼습니다. 글자는 읽지 못했지요. 다만 아래쪽 수결만 눈으로 훑었습니다. 어느 집 상주의 손인지 그 획을 보면 그 초상집 마당이 떠올랐습니다. 울던 사람, 싸우던 사람, 삭슬 깎던 사람이 종이마다 붙어 있었지요. 그렇게 8배를 거슬러 내려가다가 맨 밑장에 이르렀습니다. 맨 밑장은 물목이 아니었습니다. 삭슬 적어 둔 종이었지요. 달마다 한 줄씩 8배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줄의 첫머리에 똑같은 글자 2자가 있었습니다. 개금이 그 2자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같은 손이었습니다. 획이 뭉툭하고 끝이 눌린 손, 2식의 손이었지요. 그런데 그 2자가 무슨 글자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시오. 개금이 문살 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왜 부르느냐? 그를 아십니까? 옥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내가 관아 사람인데 그를 모르겠느냐? 이것 좀 읽어 주십시오. 개금이 종이를 문살 틈으로 내밀었습니다. 옥리가 받아서 등불에 비춰보았지요. 이게 뭐냐? 삭 적은 것 아니냐? 맨 앞에 2자가 무엇입니까? 이거 말이냐? 예, 옥리가 별것 아니라는 듯 읽었습니다. 개금이라 적혔다. 개금의 손이 문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개금, 내 이름 아니냐? 몇 줄이나 글이 적혀 있습니까? 옥리가 종이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한 줄, 2줄이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다. 옥리가 종이를 도로 밀어넣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개금은 그 종이를 2 손으로 들었습니다. 8회 동안 그 노인은 달마다 삭슬 셈하며 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개금은 그 옆에 앉아 있었지요. 글자를 몰라 제 이름인 줄도 몰랐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다던 이름이 죽은 노인의 종이 위에는 8배 내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개금은 그 종이를 가슴에 대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떤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 자식 앞길을 남의 자식 눈물로 닦은 자리는 그 자식이 딛는 날 무너지는 법이니라. 그때는 남의 집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생각하니 그 말이 제 발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개금은 무엇을 하려 했습니까? 제 이름을 지워서 아이의 이름을 남기려 했습니다. 어미가 없어야 아들이 산다고. 그것이 어미의 마음이라고 여겼지요. 그런데 8배 전에 개금을 그 대문 밖으로 밀어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사람도 제 자식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개금이 집 위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저려 한 번 휘청했지요. 안 되겠다. 혼잣말이었습니다. 지우면 안 되겠다. 그날 밤 개금은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한 장씩 다시 넘겼습니다. 수결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요. 그러다 위에서 몇 장 되지 않는 자리에서 손이 멎었습니다. 석 달 전 종가 헛장내 때 받아 온 물목이었습니다. 아래쪽에 수결이 있었습니다. 붓이 3번 꺾이고 마지막에 한 번 눌린 획이었지요. 개금은 그 획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2식의 목소리가 귓가에 살아났습니다. 사람마다 손이 다르다. 100사람이면 100가지다. 글자는 배워야 알지만 손은 보면 안다. 그리고 또 잘못 적으면 칼로 긁어 지우고 다시 쓴다. 그러면 종이 살이 일어나지. 일어난 자리에 먹을 얹으면 번진다. 종이는 거짓말을 못하느냐. 개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8배 전 그 집에서 넉섬이 빈다 했습니다. 장부에 든 수보다 광에 있는 섬이 넉섬 모자란다고요. 그런데 개금은 그 광에 22섬을 저 날랐습니다. 어깨가 벗겨지도록 날랐지요. 들보의 줄에는 매듭 22이 그대로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개금은 셈을 몰라 물러섰습니다. 이제도 셈은 모릅니다. 그러나 손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장부를 꺼내어 그 줄과 맞대게만 하면 됩니다. 어긋나는 쪽이 있다면 어긋난 쪽이 사람의 손입니다.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청할 수 없습니다. 관아에서 죽은 사람으로 판결이 나면 계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헛소리가 됩니다. 그러니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계금이 문사를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또 왜 그러느냐? 청이 하나 있습니다. 죄인이 무슨 청이냐? 죄를 가리시려면 제가 누구인지부터 가리셔야 하지 않습니까? 옥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종가에 데려가 주십시오. 종가라니. 한대감댁 말이냐? 예, 무슨 미친 소리냐? 계금이 품에서 헝겊을 꺼냈습니다. 24해를 몸에서 떼어놓지 않은 것이었지요. 헝겊을 풀자반으로 쪼개진 놀이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 댁 어른께 보여주십시오. 이게 뭔데?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 것을 왜 보이라 하느냐? 그 댁에서 알아보시면 아는 것이고 못 알아보시면 제가 사칭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죄가 더 무거워지겠지요. 옥리가 그 놀이개를 받아 등불에 비춰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소매에 넣었지요. 나는 아뢰기만 한다. 그러면 됩니다. 종가에 그 놀이개가 닿은 것은 이튿날이었습니다. 한주가 사랑에 앉아 있다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노인이 헝겊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서 다른 헝겊을 꺼내 나란히 놓았지요. 두 반쪽이 상 위에 놓였습니다. 한주는 그것을 맞춰보지 않았습니다. 맞춰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래 내려다보았지요. 그러다 문 밖에 대고 말했습니다. 유모를 불러라. 점례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10월에 내가 무엇라 하였느냐? 노파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늙은 것이 망령이 나서 그랬습니다. 무엇라 하였느냐 물었다. 상여 바치던 그 여인이 아기씨 자장가 뒷소절을 받아 불렀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라 했느냐? 죽은 아이를 2번 죽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한주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고 있었지요. 2월 회합에 그 여자를 부르겠다. 2월 여엿새 종가 마당에 문중이 모였습니다. 분재를 매듭 짓는 회합이었습니다. 분재란 집안 재산을 자손에게 나누어 문서로 매듭 짓는 일을 말하지요. 외손을 죽은 것으로 처리했으니 이날 재산을 나누어 문서를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종가 사람이며 사돈이며 마당의 사람이 그득했습니다. 황씨 집에서도 사람이 왔습니다. 안동댁과 경원 그리고 나주댁이었습니다. 혼담이 오갔던 인연이 있어 청첩이 간 것이었지요. 분재 회합에 외관아 사람이 와 있소. 오늘 여기서 대질이 있다 합니다. 대질이라니 사칭죄옥에 갇힌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 댁 외손이라 우긴다지 뭡니까? 마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외손이 죽은 지가 언젠데. 그러게 말이오. 별일이 다 있네. 대문이 열렸습니다. 대문 문지방 앞에서 여인이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오른발부터 넘었습니다. 아무 뜻도 없다던 그 말을 계금은 여태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포졸 둘이 앞뒤로 서고 그 가운데 여인 하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목에 오라가 걸려 있었지요. 오라란 죄인의 손목을 묶는 붉은 줄을 말합니다. 옷은 잿빛 무명이었고 손등은 터져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당 한가운데까지 걸어와 섰습니다.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둘러보았지요. 문중 어른 하나가 혀를 찼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이 마당에 서다니. 서라고 하시기에 섰습니다. 무엇이라? 제가 아니라 하시면 저는 오늘 죄가 더 무거워지고 제가 맞다 하시면 이 마당의 일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가려집니다. 누가 내게 그런 말을 가르쳤느냐? 가르친 사람은 지난 섣달에 죽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주가 마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손짓을 하자 점례가 나섰지요. 대감마님, 이 늙은 것이 확인하겠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겠느냐? 등에 점이 샛나란한 자리가 있습니다. 아기씨 젖 먹일 적에 이 손으로 씻긴 자리입니다. 그것으로 되겠느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노래는 이 늙은 것이 제 어미에게 배워 아기씨께 불러드린 것이라 뒷소절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둘 뿐입니다. 점례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물려주십시오. 여자의 등을 마당에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병풍이 쳐졌습니다. 마당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지요.
병풍 뒤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병풍이 거쳤습니다. 점례가 먼저 나왔습니다. 노파는 몇 걸음 걷다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사람들이 놀라 부축하려 했으나 노파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루를 향해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대감마님, 말하라. 아기씨입니다.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그날 마당에서 개금의 오라가 풀렸습니다. 죽은 것으로 옳은 문서가 잘못되었으니 사칭죄가 설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구경꾼 틈에 소 장수 만복이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마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담 밖에서 삿갓만 벗어 손에 쥐고 있었지요. 개금이 그쪽을 보고 고개를 한 번 숙였습니다. 만복이 삿갓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관아 서리가 붓을 들고 옆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신원은 오늘로 바로 잡히는 것이요. 한 가지 더 알을 것이 있습니다. 말해 보아라. 저는 8배 전 황씨 집에서 도둑으로 몰려 쫓겨났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한쪽으로 몰렸지요. 황씨 집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안동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곁에 선경원은 아까부터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그 집 일이요. 여기서 꺼낼 일이 아니요. 문중 어른 하나가 그리 말했습니다. 한 주가 지팡이로 마루를 한 번 쳤습니다. 노부의 외손이 도둑으로 몰렸다는 말이다. 대감, 노부가 살아있는 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말하라. 개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해 가을, 그 댁 별광에서 넉섬이 빈다 하였습니다. 장부에 든 수보다 광에 있는 섬이 넉섬 모자란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광에 22짐을 전할랐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그 댁 별광 들보에 새끼줄이 걸려 있습니다. 안동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섬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매듭을 하나 짓고 해가 바뀌면 태우는 것이 그 댁법입니다. 그런데 그의 줄은 태워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그것을 아느냐? 사달이 나고 그 광의 섬은 죄 다른 곳간으로 옮겼습니다. 그러고 문에 부적을 붙이고 봉인을 쳤지요. 섬을 옮긴 사람도 들보에 걸린 줄까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봉인을 뜯은 사람이 없다면 그 줄은 아직 걸려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자. 대감, 어디를 가신단 말씀입니까? 그 광으로 간다. 문중이 통째로 일어섰습니다. 관아 서리가 붓과 벼루를 챙겨 뒤를 따랐지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대문을 나섰습니다. 길가에서 구경꾼들이 붙었습니다. 황씨 집 마당에 그 무리가 들이닥쳤습니다. 별광문에는 8배 묵은 부적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가 사가 귀퉁이가 떨어져 있었지요. 그 위에 문중봉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서리가 그것을 살폈습니다. 봉인이 성하오. 뜯은 자국이 없소. 뜯어라. 문이 열렸습니다. 8배만이었습니다. 먼지가 뭉텅이로 쏟아졌지요. 사람들이 소매로 코를 막았습니다. 들보에 새끼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리시오. 사다리를 놓고 줄을 내렸습니다. 서리가 그 줄을 손에 감아 쥐었지요. 세겠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나, 둘, 셋. 서리의 손이 매듭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구경꾼들이 저도 모르게 따라 세기 시작했습니다. 10, 11, 12.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16, 17, 18. 거기서 한 박자가 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서리의 손끝으로 모였지요. 그러나 매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9, 20, 21.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22. 서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줄 끝이 손바닥에 놓였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았지요. 그 침묵 위에 서리의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장부는 18비요. 장부를 가져오시오. 문중 어른의 말에 청지기가 불려 나왔습니다. 봉출이었습니다. 마르고 등이 굽은 사내가 장부를 안고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서리가 그 장부를 펴서 그의 가을 자리를 찾았습니다. 여기 18비라 적혔소. 개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종이를 볕에 비춰주십시오. 곁에 비춰보시면 압니다.
서리가 장부를 들어 볕에 비췄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가늘게 떴지요. 이 자리가 두껍소. 긁어낸 자리입니다. 어찌 아느냐. 칼로 긁으면 종이살이 일어납니다. 일어난 자리에 먹을 얹으면 저렇게 번집니다. 서리가 종이를 이리저리 기울여 보았습니다. 맞소. 이 줄만 먹이 번졌소. 다시 쓴 자리요.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시 썼는지도 가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리겠느냐. 사람마다 손이 다릅니다. 이 획을 다른 종이의 획과 맞춰보시면 됩니다. 맞춰볼 종이가 있느냐. 개금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난 10월 이 댁에서 종가에 보낸 부조 물목입니다. 상여집이 받아 오는 문서라 제 손으로 철해 두었습니다. 서리가 두 종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붓이 3번 꺾이고 마지막에 한 번 눌린 획이었습니다. 장부에 고쳐 쓴 줄에도 같은 눌림이 있었지요. 서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물목에 수결한 사람이 누구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색 저고리를 입은 부인이 마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나주댁이었습니다.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지요. 곡간 살림을 제가 맡았으니 물목 수결도 제가 합니다. 그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이 장부에 고친 줄과 획이 같소. 비슷한 손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같소. 서리께서 무슨 재주로 그것을 단정하십니까? 종이 2장 놓고 눈으로 보신 것 아닙니까? 나주댁이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8배 전 일입니다. 그때 그 광을 드나든 사람이 저 사람이라 하여 절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와 그 사람이 저를 지목하니 이것은 원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주댁의 말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 끝에서 아이 목소리가 났습니다. 저, 어른이요.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구경꾼 틈에 8살짜리 사내아이 하나가 서 있었지요. 상여집 노인 손에 이끌려온 차돌이었습니다. 아이가 손을 들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청직이 봉출이었습니다. 저 어른이 우리 어머니 보고 도망갔소. 무슨 소리냐. 지난 10월에 우리 집 단밖에 안 낮아졌다가 어머니 이름 부르는 소리 듣고 뛰어갔소. 내가 그걸 보았느냐. 보았소. 나무 뒤에 있었소. 봉출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소인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봉청직이 개금이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해 가을 그 광 열쇠를 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소인입니다. 그러면 넉섬을 지고 나간 사람도 청직이겠지요. 소인은 청직이가 아니라면 누구입니까? 봉출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쳐 쓴 것이 청직이 손일 수도 있소. 문중 어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리가 종이를 다시 들여다보았지요. 이 장부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직이 손이요. 그런데 고쳐 쓴 이 한 줄만 손이 다르오. 청직이가 제 장부를 제 손으로 고쳤다면 손이 달라질 까닭이 없소. 봉출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사내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인은 죽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대로 가면 소인 혼자 죽습니다. 봉출이 저고리 안섭을 뜯었습니다. 안감 사이에서 누렇게 삭은 종이 한 장이 나왔지요. 이것이 고치기 전 낱장입니다.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8배를 왜 갖고 있었느냐. 소인이 오늘 같은 날이 올까 하여 두었습지요. 봉출이 이 말을 땅에 대었습니다. 소인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넋 섬을 쥐고 나간 것도 소인이고 사흘 뒤에 장부를 안고 안채에 들어간 것도 소인입니다. 그래서 소인이 넋 섬을 쥐고 나간 뒤에 셈이 안 맞아 아른 것입니다. 그때 장부에는 22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자리가 18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인이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봉출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가락만 들었습니다. 나주댁은 그 손끝을 보고도 눈을 깜박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제 죄를 면하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낱장이 나왔소. 낱장은 저 사람 손에서 나왔지요. 저 사람이 8대를 숨겨온 물건입니다.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가 아니라 저는 아니니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루 쪽에서 늙은 목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말하겠다.
안동댁이었습니다. 노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해 가을에 내 귀에 그 말을 넣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내가 말하겠다. 어머님, 말리지 말게. 노부인이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네. 그런데 부엌에서 며느리 하나가 내게 이런 말을 했지. 곳간 문턱을 드나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되물어 줄 친정이 있는 사람이면 일이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텐데 다행이라고.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를 내쳤네. 안동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입으로 내쳤어. 그러니 내 죄는 내 죄일세. 그러나 내 입에 그 말을 넣은 손은 따로 있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일이 관아로 옮겨진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이 그득했지요. 나주댁이 마당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등이 곧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시킨 적이 없습니다. 낫장과 수결이 다 나왔소. 종이가 사람을 죽입니까? 이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그때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관복을 입은 젊은 사내가 마당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흰 얼굴에 인매가 신경질적인 사람이었지요. 나주댁의 아들 재우였습니다. 어머니, 나주댁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가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너는 가거라. 가라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8회 전 곳간에서 빠진 넉섬 값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오늘 가려야 하오.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해 겨울에 그대가 급제했소. 17에 급제한 자가 이 고을에 또 있소. 그때도 말이 많았소. 재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대 어머니가 그해 폐물과 친정 목 전답을 다 팔았소. 그러고도 모자라 곳간에 손을 댔다는 것이요. 어머니, 나주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나주댁이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태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고 말할 때는 목소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아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안 것입니다. 나주댁의 입이 열렸다가 그대로 닫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개금이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형님, 8배 만에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넉섬이었다지요. 나주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액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개금이 무릎을 굽혀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 하나 값이 내 자식 8배였소? 나주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우의 급제가 다시 조사되었습니다. 시험을 맡았던 자들의 이름이 나왔고 봄이 가기 전에 관칙이 거두어졌습니다. 관복을 벗던 날 재우는 사모를 손에 든 채 관아 마당에 한참을 서 있었다 합니다. 17에 얻은 이름이 24에 지워진 것이지요. 저 사람이 그 집 아들이라네. 어미가 벼넉 섬으로 사준 벼슬이라지.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려도 젊은 사내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제가 딛고 선 자리가 무엇으로 닦인 자리였는지 그날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주댁은 곳간을 턴 죄와 사람을 무고한 죄로 형을 받았습니다. 관아를 나서던 날 그 부인은 끝내 아들 쪽을 보지 못했다 합니다. 상어는 분재를 서둘러 매듭 지으려 한 일이 드러나 문중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봉출은 낫장을 내놓은 것이 참작되어 목숨은 건졌습니다. 다만 그 집에서 쫓겨나 다시는 회산 땅을 밟지 못했지요. 그리고 그날 마루 위에서 노부인 하나가 궤를 안고 나왔습니다. 안동댁이었습니다. 노부인이 그 궤를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누렇게 삭은 종이었습니다. 이것을 돌려주겠네. 개금이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네 방량 문서 일세 종을 벗었다는 문서 말이야. 어머니, 이것이 그날 없다 하시던 그것입니까? 그렇네. 어찌 갖고 계셨습니까? 안동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종이를 개금의 손에 쥐어주고 물러섰지요. 8배 전 그날 내가 대문 밖에 세워둔 것도 나였고
이 종이를 궤에 넣은 것도 나였네. 어머니, 그리고 하나 더 있네. 나는 지난 10월에 이미 알고 있었어. 장례마당에서 자네 곁에 선 그 아이를 보고 손가락을 꼽아 보았네. 어머니, 셈은 2번을 해도 같았지. 알고도 나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네. 그것이 내 2번째 죄일세. 자네가 나를 용서할 것 없네. 나는 내가 한 말을 내 귀로 다시 들었으니 그것으로 되었네. 그해 3월 계금의 이름이 종가 호적에 다시 올랐습니다. 한 주가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에 수결을 쳤습니다. 24해 만에 외손의 이름이 문중 문서에 적힌 것이지요. 노인이 붓을 내려놓고 여인을 불렀습니다. 정아야, 계금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24해 만에 불러보는구나. 내 본디 이름이 정하다. 여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을 제 귀로 듣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아야, 예, 노인이 그 대답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래에 아이 이름이 적혔습니다. 8배를 없는 아이로 살던 차돌이 어미 밑으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계금이 그 종이를 2 손으로 받아들고 오래 서 있었지요. 글자는 여전히 읽지 못했습니다. 다만 붓이 지나간 자리를 손끝으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사내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경원이었습니다. 사내가 계금 앞에 서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내가 말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날 물었어야 했소. 누가 그랬느냐고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야 했는데 나는 임자에게 물었소. 계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8대를 어디 있었소? 개울 건너에 있었습니다. 개울 건너에 그 가까이에 있었단 말이오? 서방님이 짓는 집 앞으로 삭지를 다녔습니다. 네 집인지도 몰랐습니다. 경원이 이 말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때 아이 하나가 어미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차돌이었습니다. 아이가 무릎 꿇은 사내를 내려다보았지요. 아이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나리, 그래. 우리 어머니 일자리 뺏지 마시오. 경원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손이 빠르오. 하루에 지화를 백송이 접소. 그런 사람 없소. 사내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마. 약조하시오. 약조하겠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습니다. 그러고는 어미의 소매를 잡았지요. 8배 만에 아비를 마주한 아들이 아비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미의 일자리를 걱정한 것입니다. 경원이 무너진 것은 그 자리에서였습니다. 그해 봄 계금은 상여집에 한 번 더 갔습니다. 2식의 무덤은 개울 위 언덕에 있었습니다. 섣달에 급히 묻어본 분이 낮았지요. 계금이 그 앞에 술을 붓고 절을 올렸습니다. 영감님, 장례를 다 못 치르고 갔습니다. 바람이 마른 풀을 눕혔습니다. 오늘 늦게라도 치릅니다. 계금이 품에서 흰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꽃을 접었지요. 한 송이에 손이 30번 가는 꽃이었습니다. 다 접은 꽃을 봉분 위에 하나씩 얹었습니다. 관은 산 사람이 짜는 것이라 하셨지요. 계금이 마지막 꽃을 얹었습니다. 영감님과는 영감님이 짜셨으니 꽃은 산 사람이 붙였습니다. 남은 종이는 상여집 노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어 보낸 것이 백송이었습니다. 그 봄에 계금은 산에 한 번 더 올랐습니다. 법인이 툇마루에 앉아 있다가 여인을 맞았습니다. 계금이 종이 2장을 꺼내 놓았지요. 하나는 방량문서였고 하나는 호적이었습니다. 스님, 어미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노승이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사흘이 소용있었소이다. 사흘로는 모자랐습니다. 넉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지우지 않으셨으니 되었지요. 계금이 마당에 절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해 4월 차돌이 서당에 들었습니다. 군장이 아이를 맨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붓을 쥐었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손목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먼저 쓰겠느냐. 내 이름을 쓰겠소. 아이가 종이에 2자를 썼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자였습니다. 그 옆에 다시 2자를 썼습니다. 그건 네 이름이냐. 우리 어머니 이름이오. 훈장이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성은 그해 여름에 정해졌습니다.
경원이 관아에 나가 제 자식임을 아뢰고 문서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아이가 아비를 알게 된 것이 그때였지요. 어미가 아이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차돌아, 지난 겨울 종가 마당에서 무릎 꿇던 날이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아이는 놀라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마당에 감나무를 한참 올려다보았지요. 그날 내가 그나리한테 어머니 일자리 뺏지 말라 했소. 그랬지. 그나리가 약조하셨소. 그랬다. 그러면 됐소. 아이가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다 도로 앉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 이름이 석자요? 경원은 새로 지은 집에 혼자 살았습니다. 28칸이었지요. 방이 많아 겨울에는 2칸만 불을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 혼자 그런 집에 사느냐 물으면 사내는 웃기만 했습니다. 계금은 종가로 돌아가지 않고 종가 아래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아이를 서당에 보내고 낮에는 종가 살림을 돌보았지요. 두 사람은 한 마당에서 마주치는 날이 있었습니다. 마주치면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차돌은 샘의 발기로 이름이 났습니다. 관아의 곡식 장부를 맡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장부를 보면 고친 자리를 그날로 짚어낸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느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다지요. 어머니께 배웠소. 우리 어머니는 글은 모르셨지만 손은 읽으셨소. 계금은 늙어서도 종이 접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아들이 잠든 방에 앉아 낮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달빛 아래 우리 아가, 고개 넘어 꽃 피거든, 업고 넘자 우리 아가. 유모의 어미가 유모에게, 유모가 아기씨에게, 그 아기씨가 제 아들에게 물려준 노래였습니다. 그 목들을 건너오는데 24해가 걸린 노래였지요. 여러분, 남의 눈물로 닦은 길은 제 자식이 딛는 날 무너집니다. 그러나 제 이름을 지워 자식을 살리겠다는 마음도 그 자리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사람은 제 이름을 지키고 서 있어야 자식에게 설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법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안녕. 맞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말해야 하는데.